자, 책을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세요. 동산물권의 변동 해가지고 법률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해줘야 된다 해서 193페이지에 인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해서 요게 의의들이 쭉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책에다가 마킹했냐면,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의의는 줄을 치고 초록색으로만 해놨어요. 의의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의의는 좀 계속 초반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뭐 쭉 할 때 계속 보는데, 막판 정리할 땐 의의는 안 봐도 돼요. 그럴 때 이 초록색으로만 쭉 마킹을 해놓은 거는 이건 다 의의이기 때문에 막판 정리할 때는 다 패스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에딩펜은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이것도 당연히 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의의죠? 의의고,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 에딩펜으로 좀 마킹을 해놨고요. 암기해야 될 것,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별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막판 정리할 때 좀 좋겠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줄치고 에딩펜 긋고 하는 거는 막판 정리용이에요. 막판 정리용. 자, 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권리자라고 믿고 평온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하면 설사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도 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으로서 객체는 동산이어야 된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건 금전. 이거는 선의취득 대상이 원래는 안 돼요. 돈이라는 건 이거는 동산이긴 하죠. 하지만 특수한 동산이에요. 돈은. 그래서 이거는 선의취득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점유하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건. 다만 이제 뭐 수집된 화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 하고, 그리고 등기나 등록된 동산들, 부동재, 뭐 자동차, 건설기계, 중장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안 되겠고, 금제품. 이거는 금제품은 금할 금자에 만들 제자죠. 만드는 거 금지하는 것. 금제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조 자체를 금지하는 게 있고요. 아편 흡식기 같은 거. 제조는 되는데 유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마약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건 제조가 돼요. 그리고 뭐 적법한 취급권자에 의해서 유통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 영화 막 보면은 막 총알 맞고 그러면 나 몰핀 좀 줘 막 이러잖아요. 몰핀이 원래 아편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죠? 아편에서. 아편에서 추출하는 거고.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원래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도 의약품용으로 처음에 나왔어요. 그죠? 다 히로뽕. 어디에서? 일본에서. 뭐 할 때? 2차 대전에. 그죠? 그때 의약품용으로 썼다는 거죠. 일본 애들. 그 다음에 양도인이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다. 이런 거죠. 무권리자일 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한 거래에서 승계취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승계취득이 아닌 방법들, 상속에 의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선의취득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도둑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작물을 잔뜩 물려주신 거지. 내가 아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의취득이 됩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개정은 안 되죠. 양수인의 점유취득에서 점유개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요. 또 점유취득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무과실은 그럼 언제 시점에서? 물건을 넘겨받는 그때. 그죠? 그게 물권 변동시죠? 물권 행위가 있었을 때.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 이렇게 선의취득이 됐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둘째 줄로 보면 양수인은 물건 위에 존재하던 제한 물권에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뭐 거기에 양수인이 제한 물권의 존재를 알고 그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취득했으면 그건 뭐 인정이 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제가
넘어가고요. 해서 2번, 3번 안 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양도인에 대한 담보 책임 불가. 이거는 1권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권은 보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 날 일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는 빨간 펜으로 막 에딩펜 그어놓으면 곤란해요. 왜냐면 나중에 막판에 공부할 때, 그죠? 빨간 펜으로 여러분들이 해놨으면은 찝찝해서라도 못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놨냐면 그냥 붉은 글씨에다가만 에딩펜을 해놨고 줄근 게 없어요. 그쵸?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공부하실 땐 다 중요해 보이니까 막 줄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예? 하여튼 줄은 최대한 적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품 유실물의 특질. 도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물건. 그죠? 유실물은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이겁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은 도품 유실물 특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유취득 대상이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사기 같은 건 어때요? 사기는 내가 얘를 속였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속였어. 어떻게 속였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뭐 골동품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1억에 팔아줄게.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넘겨봐. 근데 얘는 꿀꺽 할 생각인 거지. 그래서 얘가 나한테 넘겨줬어. 이게 사기거든요? 근데 물건을 넘기는 의사는 얘한테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쵸? 그 전제가 된 1억에 팔아줄게라는 게 거짓말이었죠. 전제가 거짓말이긴 했지만 얘가 얘한테 넘겨준다는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넘겨줬죠? 그쵸? 얘한테 일단 주는 의식은, 내가 얘한테 넘겨준다는 의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기하지 않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횡령된 물품은 도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 사기당해서 넘긴 물품도 도품 유실물이 아닙니다. 그건 의사에 따라서 넘어간 겁니다. 그거는 그냥 선의취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품 유실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도품 유실물은 절도된 물건, 강도된 물건, 그리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대상이 된 물건, 이런 것들만 돼요. 강도,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뭐 점유이탈물이라는 건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게 점유이탈물이에요.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안다. 그러면 그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어서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 가져가면 이거 절도입니다. 근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이걸 가져가면 이 사람은 점유이탈물 횡령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거 PC방에 놓고 왔어. 그쵸? 지갑을 내가 PC방에 놓고 온 거 압니다. 그래서 PC방으로 가는데 내 자리 옆에 있던 놈이 이걸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얘는 절도예요.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집에 보니까 지갑이 없네?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택시에 떨어뜨린 거야. 이럴 때 가져가면 사실 이거는 절도가 맞아요. 이럴 때는 절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택시기사가 이 물건의 존재를 안다면 요걸 가져가면 절도인데 택시기사도 아직은 캐치가 안 된 상태. 근데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갔다, 떨어져 있는 거 가져갔다, 이게 점유이탈물이 될지 절도일지는 수사를 좀 복잡하게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택시기사가 이 물건의 존재를 안 상태에서 얘가 가져가면 얘는 절도예요. 근데 택시기사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조서가 돼 있으면 얘는 점유이탈물 횡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PC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얘가 가져가면 절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왜 절도가 되냐면 나의 점유는 이탈이 됐어.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PC방인지 어딘지 아무 데도 몰라. 나 어디 그냥 잃어버렸어. 근데 PC방 주인의 점유가 그때부터 개시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피해자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재를 하지만 똑같은 피해자가 사실은 PC방 주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 처분할 수 있는 점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점유와 소유를 동시에 침해해야만 절도가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그 민사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형사적인 것까지 같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더 사안을 좀 풍부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좀 풍부하게.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이죠. 예, 소멸. 이건 뭐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는 얘기예요. 소멸. 목적물의 멸실. 예, 그냥 뭐 다 뭐 깨져버린 겁니다. 그죠? 예, 목적물의 멸실. 멸실이라는 거는 없어졌다는 거죠. 실. 그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겁니다. 멸실. 그죠?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가 멸실의 또 대표적인, 이렇게 내가 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내 땅이에요. 근데 파도가 막 쳐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다가 됐어. 갑자기 내 땅인데. 요거를 포락이라고 불러요. 포락. 이거를 포락지라고 부릅니다. 포락지. 이것도 멸실이죠. 그죠? 그러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복토를 합니다. 요만큼을. 그러면 다시 내 땅 회복이에요? 아닙니다. 포락지는 그냥 소유권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요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물권들은 소멸시효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죠?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들이에요. 지상, 지역, 전세.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외워야지. 근데 저걸 개별적으로 막 외울 필요는, 그냥 다 뭡니까? 용익물권이네. 그죠? 용익물권이에요. 예, 용익물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만료. 존속기간 같은 걸 두는 경우도 있겠죠. 뭐 지상권이든 전세권. 전세권은 보통 존속기간 두니까 2년, 3년 이렇게. 그러면 3년이 딱 됐어요. 그러면 등기를 없애지 않고도 그냥 이건 물권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우리는 숱하게 맨날 포기하고 있죠. 쓰레기 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캔을 마시고 캔이 생겼죠. 이거 아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죠. 근데 이거 우린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이거 물권 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쓰레기통에서 누군가가 이 캔을 가져갔다. 이건 뭐예요? 무주물 선점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인 경우에 동의는 필요하다. 뭐 그냥 무조건 포기할 때 내가 이거를 남한테 빌려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담보권을 얘한테 갖고 있다, 이 물건에. 그럴 때 내가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니까.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번 문제됐던 거,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벼룩시장 있잖아요. 벼룩시장. 벼룩시장, 뭐 교차로 이런 거 꽂아 놓잖아요. 그죠? 꽂아 놓는데 이거 한 장씩 가져가는 거는 절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 10매, 20매, 이거 폐지 할머니가 그거 했다고. 폐지 할머니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거 절도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거를 비치한 사람의 의사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한 장씩 또는 뭐 2개, 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는 추정적 승낙이 되잖아요. 근데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거는 그런 의사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절도.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막 뭐 죄송합니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런 게 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갈 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해라고 있잖아요. 그 폐지 할머니들한테는 거기가 블루오션 아닙니까? 그죠? 힘들게 모을 필요도 없고 다 모아져 있잖아. 그대로 갖고 오면은 이거 절도해. 하나씩 내가 갖고 온다. 이거는 상관없지만. 그죠? 그 다음에 혼동. 혼동은 2개의 지위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임차인인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임차권과 소유권을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권 같은 건 없애져 버리죠. 이거 혼동입니다. 혼동. 그죠?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 이겁니다. 요거는 귀속, 동일인에게 귀속.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혼동은 동일인에게 귀속입니다. 여러 개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 이러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설명입니다. 완벽한 설명. 동일인에게 귀속. 그죠? 저거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기는 좀 곤란하죠? 동일인만 외워도 안 되고 귀속만 외워도 안 돼요. 동일인에게 귀속입니다.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과 뭐 제한물권, 뭐 저당권. 내가 저당권자인데, 그죠? 아예 그 물건을 사버린 겁니다. 그럼 내가 저당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내게 됐는데. 그럴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제한물권이 없어지겠네요.
소유권은 혼일성, 항구성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권리를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섞이면은 제한 물권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 물권이 제3자의 권리가 돼 있다면 안 없어집니다. 그죠? 제3자의 권리가 되어 있다면 안 없어져요. 뭐 제한 물권과 다른 물권의 혼동, 이건 뭐 별 필요 없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하나. 책을 보시겠습니다. 책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캐치만 해드리는 거 저건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197페이지 소멸사유 보겠습니다. 목적물의 멸실, 그죠? 멸실하면 그냥 뭐 안녕 빠이빠이죠. 그래서 포락 후 성토가 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멸실된 건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로 신축해도 등기 유용 안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한다. 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위에다가 가로 안에 딱 해갖고 용익물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용익물권들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뜻이죠. 뭐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소유권은 영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당권은 수반성 또 부종성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요. 좀 성질은 좀 달라요. 넘어갑니다. 존속기간이 있는 것들, 뭐 전세권 같은 거 전속기간 주죠. 이런 것들은 자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줄을 딱 치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건 뭐냐면 자 전세권을 2년을 설정한 겁니다. 2년을 설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걸 넘겨서 요거를 없애고 자 전세권 해놓고 여기에 등기 사항에 보면은 존속기간 같은 게 있어요. 존속기간. 그래서 2010 올해가 19년이죠. 1월 1일부터 뭐 2021년 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럴 때 2021년 12월 31일이 딱 되면 그냥 전세권은 없어집니다. 근데 요 전세권 등기를 요렇게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며칠 상관으로 뒤에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아직 요렇게 말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존속기간이 끝나면 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가 그 뜻이에요. 그냥 기간이 끝나면 등기가 찍찍 안 그어져도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포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물권의 포기를 하고 있다. 다만 포기하는 물권이 제3자의 권리가 됐다. 그러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요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부터 줄치겠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소유권의 일부 기능만, 일부 권능만 포기하는 것도 안 돼요. 불가.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만 포기하는 거 불가입니다. 불가. 그 다음에 혼동.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인의 귀속. 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는 뭐 점유권 이런 거는 그냥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혼동이고 뭐고 없어요. 광업권 이것도 뭐 시험에 났었는데 이거는 광업권 이거는 광업권자가 있고 광업권이라는 게 나라에서 특허받는 거거든요. 특허. 그러니까 특허. 그 특허라는 거는 그러니까 허가와 특허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허가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허가는 뭐냐면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에요. 자연적 자유의 회복. 특허는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는 예컨대 음식점 영업허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음식을 만들어서 남한테 팔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 자유인데 공중위생상 일단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이 자연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자기 땅에다가 집 지을 수 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일단 다 금지해 놓습니다. 해놓고 일정한 규격만 딱 맞춰주면은 당연히 해줘요. 허가를. 그러니까 허가는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특허는 요건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이에요. 자유재량.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예컨대 광업권 같은 것이 특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는 일반적인 용어에 우리가 법적에서 쓰는 특허도 그것도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 처분을 특허라고 해요. 특허.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가장 특허 중에 대표적인 특허가 귀화입니다. 귀화. 귀화는 귀화 시험 있죠? 이거 통과해도 해줄지 말지 행정기관의 자율이에요. 그거는. 광업권도 특허예요. 특허. 그러니까 산 소유자가 있고 내가 산 소유자한테 뭐 임차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갖고 여기에서 채굴할 수 있는 특허권을 얻었어요. 근데 이 특허권 받은 사람이 산을 사버린 거지.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광업권이 소멸하느냐? 안 소멸합니다. 이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서는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예컨대 전세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전세권은 소멸한다. 네, 당연히 제3자의 권리 목적인다. 제한물권이. 그러면 소멸하지 않죠.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시험에 나온 대로만 외우면 됩니다. 1번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 증여,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2번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요게 22회 시험에 났었는데 그냥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경우 자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갑 2번 저당권 을 부동산의 시가 1억 얘는 5천 얘는 7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죠. 근데 이게 A의 소유였는데 갑이 취득한 겁니다. 이렇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저당을 해버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소유권과 이 담보물권 이게 혼동이 돼버리면 이제 담보물권, 제한물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게 없어지면 그죠? 얘만 대박 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얘는 지금 7천만 원 다 못 받게 생겼잖아. 얘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이거 없어지면 얘만 대박 나는 겁니다. 얘는 손해 왕창 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해서 그죠? 1번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의 원인으로 취득했으면 근데 2번 저당권이 존재해. 그러면 안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다른 권리의 소멸에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본인의 이익보. 제한물권이 다른 제한물권의 목적인 경우에 본인의 이익보와 관계없는 때는 소멸하지만 본인의 이익보를 위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요 지문만 딱 시험에 났었는데 이게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느냐? 뒤에다가 딱 예를 만들어 놨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지상권자, 을의 지상권의 병이 1번 저당, 정이 2번 저당을 가진 경우에 정이 매매 상속을 원인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정의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병이 매매, 증여, 교환을 원인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병이 상속으로 지상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뭔 소리야 이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위에 것만 읽으시면 돼요. 본인의 이익보호와 관련이 없다, 있다 이거죠.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자, 넘어갑니다. 점유. 점유라는 거는 본권과 좀 다르다고 했어요. 점유는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겁니다. 점유권은. 그죠? 본권이라는 건 있어야 할 상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존재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도둑도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습니다. 그렇죠? 점유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둑의 물건을 다른 도둑이 훔쳐간다. 그럼 이 도둑도 다른 도둑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점유권은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점유의 객관적인 요소,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로는 사실적 지배. 저 객관적이란 표현은 그야말로 손님 객자의 볼관자 아니에요. 그죠? 손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결과지향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러면 결과지향적이고 외부 상태를 중시하는 기준입니다. 주관적이다 그러면 그죠? 주인주자의 볼관자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주관적으로는 이 사람이 점유를 갖고 있고 싶은 의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싹 넣어놓습니다. 자고 있는 와중에 딱 깼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객관적인 상태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가 없어요? 점유 설정 의사가 없습니다. 이 핸드폰에 대해서. 그쵸? 남이 몰래 넣어놨잖아요. 나는 점유 설정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점유 설정 의사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점유 보조자, 이거는 편의점의 점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의 점원, 그죠?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점유 보조자는 그야말로 점유자의 점유를 보조해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자, 예컨대 편의점에 이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물건을 가져갔다. 이 절도입니다. 아시겠죠? 횡령이 아닙니다. 절도예요, 절도. 아시겠죠? 왜냐하면 절도라는 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절도예요. 절도입니다. 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 자, 편의점 주인이 그 어떤 물건, 야, 그 물건 누구한테 이렇게 줄 거니까 네가 이거 보관하고 있다가 누구 오면 줘, 이렇게 했어요. 얘한테 맡겨놓고 갔습니다. 요 물건을 자기가 갖고 갑니다. 요건 횡령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횡령입니다. 응? 왜냐면 얘한테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도둑질을 했다, 뭐 가져갔다. 근데 얘는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절도고 얘는 횡령이고 막 이렇게 막 공소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다 꼼꼼하게 봐서 이제 의유를 해요. 어쨌든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배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보조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신다면 지시, 저거를 외우시면 돼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 이게 점유보조자예요. 지시를 받는다. 요건이야 뭐 점유보조, 뭐 알바생들도 물건 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발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명령 복종, 이게 무슨 군대식으로 명령 복종 이런 건 아니고요. 계약상 사실상 그런 상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점유주만 점유자예요. 그래서 점유자가 악의면 점유보조자가 선이라도 이 사람의 점유는 악의로 본다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악의, 선의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럴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점유주만 기준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가 아무리 선이라도 이 사람이 악의면, 점유주가 악의면 그냥 악의인 거예요. 점유의 취득 상실도 점유의 취득 상실은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알바생이 물건을 사입하고 이럴 때도 물건 사입됐다. 그래서 이 점유주의 점유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얘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점유보조자의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보조가 되는 거죠. 다만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건 반환, 그죠?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이거잖아요. 그죠?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어떤 도둑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릅니다.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편의점 알바생 잡으러 뜁니까 안 뜁니까? 뛰죠. 탈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며. 그러면은 도둑이 튀어도 나는 탈환할 권리가 없다고 보면 안녕 하고 말아야지. 자력구제가 되냐 이거죠. 예외적으로 생겨요 저럴 땐.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간접점유라는 거는 집주인이죠. 임차를 해줬으면 집주인의 점유. 직접 점유는 임차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집주인으로서 그죠? 요 사람 뒤에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매개죠 매개.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치시. 그죠? 간접 점유는 매개입니다. 매개. 그거만 외우시면 돼요. 점유 보조자는 지시, 간접 점유자는 매개. 이거.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점유,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집주인도 예컨대 내가 임차를 해줬어요. 이 사람한테. 임차해줬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당신 나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집주인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점유 매개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점유 매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그죠? 지금 임차를 얘한테 해줬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침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침탈자한테 나한테 돌려줘.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돌려줘지. 임차인한테. 얘한테. 근데 얘가 받기를 거부한다. 그때는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임차인한테 얘한테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점유의 태양은 점유 매개자를 기준으로 한다. 뭐 점유권의 상속 되죠. 상속되고. 그 다음에 점유의 모습. 자주, 타주. 그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요거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이 용어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르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부르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부르는데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들어가서 이거 내 땅이야 이런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인정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이걸로 이 사람이 여기에 점유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소유권과 유사한 법적 지위 하여튼 소유권과 비슷한 지위 자기가 소유하려는 의사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증거를 보고 입증을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떠드는 건 소용없어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떠드는 대로 되지 않아요. 다만 자주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자주점유는 추정이 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건 추정이 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건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뒤집어지는 경우, 복멸, 뒤집어지는 거죠. 추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성질상, 배타성이 없는 것으로 성질상 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배타성이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또 무단점유자다. 또 뭐 특별한 약정이 없다. 또 이 사람이 소유성에서 패소를 했다. 이럴 때는 자주점유가 깨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는 자주점유, 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한 행동을 보면 소유자로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소유자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런 예컨대 뭐 여기에 부과된 재산세, 뭐 세금,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내지 않고 그죠? 회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을 때 소유자면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증이 됐을 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추정이 깨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이 많이 나는 건 요거가 많이 납니다. 요것도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요거는 하자 있는 점유는 자, 자기가 그죠? 소유의 의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의사가 나는 이거 소유할 의사가 없어. 그죠? 또는 뭐 이건 어때?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 이거를 자기가 아는 거. 이게 악입니다. 과실. 그렇게 내가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걸 몰라긴 몰랐는데 이 사람이 과실로 모른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어. 자기가 점유권이 없다는 거. 근데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이게 과실입니다. 강포, 뭐 윽박지르고 외부적으로 폭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유를 뭐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은비, 이거는 숨기는 거죠. 공개적인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공개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강포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절에서 기존 주지와 이 주지가 해임이 됐는데 새로운 주지가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이 새로운 주지 쪽에서 업계들이 좁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유를 개시한 거야. 다 내쫓고. 그럴 때 이 새로운 주지들, 이 사람들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건 강포한 점유의 개시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절.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최악도 종교고. 세상의 모든 분쟁은 종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종교는 뭐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얼마나 삶에 그 종교가 많이 밀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세속적인 부분과 저 비세속적인 부분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슬람이 조금 더 비세속적이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5번을 절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화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맨날 생각해야 돼. 근데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라고 하지만 땡땡이 치기도 많이 하고 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철두철미한 분은 별로 없잖아요. 4월 초파일이 나가지 뭐. 그죠? 세속화된 은비, 이건 숨기는 거. 불계속은 점유가 연속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하자 있는 점유고요. 선의라는 건 본권이 있음을 내가 확신을 한다. 이게 선이고, 없는데도 자기가 하는 게 악의의 점유입니다. 과실 있는 점유는 이거죠. 이거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 잘못이 있다, 없다. 그죠? 단독 점유는 뭐 혼자 하는 거고, 이건 뭐 여러 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요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뭐가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이건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본권이 있다고 믿은데 잘못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자기가. 나머지는 다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죠? 이 점유를 뺏고 싶은 사람이 주장하고 무과실만큼은 자기가 주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어떻게 취득하느냐. 점유는 뭐 제일 쉬운 건 직접 취득하면 되죠. 그죠?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그죠? 앤디가 그죠? 그 돌 조각하는 그거 갖고 돌 갖다가 막 이렇게 물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스 그거 만들잖아요. 그죠? 킹도 만들고 퀸도 만들고. 이게 원시 취득입니다. 그죠? 원시 취득. 자기가 만든 거예요. 최초로 만든 거죠. 이 원시 취득은 사실상 지배에 들어간 상태, 뭐 강변에서 수석을 하나 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죠? 승계 취득은 특정 승계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겁니다. 요것만 특정해서 가져오는 것. 요게 이제 특정 승계고, 포괄 승계는 전 점유자의 점유거를 다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괄 승계죠. 상속, 합병 이런 거요. 포괄 유증 이런 거. 간접 점유는 뭐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할 때 내가 전세를 주었다.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고 나는 그죠? 전세권 설정자인 나는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 승계 취득이 되죠. 내가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전세가 있는 집을 사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간접 점유를 반환 청구권 양도 받는 방식으로 승계 취득을 하죠. 자, 승계 취득이 됐다. 그러면 하자도 승계가 됩니다. 점유를 승계한다는 건 하자도 승계돼요. 이 하자는 뭐냐? 나중에 점유 취득 시효할 때 나옵니다. 저 하자 문제가. 어쨌든 점유를 승계받겠다 그러면 하자도 승계받게 돼요. 하자도. 전 점유자 기간 중에 일부만 승계하는 건 안 돼요. 점유 취득 시효에서. 일부만 승계하는 게 안 된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점유취득 시효는 20년이거든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자로 이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시작하는 거죠, 이때. 갑이란 사람이 점유를 시작해요. 실제 소유자는 A예요. 등기상 명의자는. 근데 얘가 이제 점유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쭉 가다가 을로 넘어가고 병으로 넘어가고 현재 스코어 병입니다. 병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로 보니까 이게 20년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20년이 됐다. 근데 얘가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을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갑의 점유기간이 한 7년쯤 되는데 얘가 악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점유기간, 그죠?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그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다 승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의로 20년인데 악의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점유취득 시효를 인정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얘가 악의이긴 한데 요렇게 3년, 요렇게 5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는 악의인데 요거는 어떤 관계 때문에 선의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바뀌었을 때 얘는 선이고, 근데 요거를 요 기간은 20년이 넘어. 얘의 선의기간, 얘의 선의기간, 나의 선의기간 합치면 20년이 넘는데 얘 거를 통째로 하면 이게 악이네. 껴있어서 안 돼. 그죠? 왜냐면 선의와 악의가 합쳐 있으면 악이거든요. 응? 그럴 때 얘 입장에서는 갑의 점유기간의 일부를 떼서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냥 통째로 받으려면 다 받고 통째로 날리려면 날려야지 일부만 떼서 받는 거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법률 효과는 승계 금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자, 갑이 점유를 합니다. 등기상 명의자는 A고 얘가 20년을 점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갑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그죠? 얘가 점유취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때 을이 얘한테 점유를 넘겨받은 거예요. 자, 이럴 때 갑은 이미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 생겼죠, A에 대해서. 그럴 때 그 등기 청구권을 얘가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법률 효과예요. 등기 청구권이 딱 발생한 거, 그 법률 효과를 얘가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효과만 받을 수는 없고 얘가 주장을 해야 돼요. 자기 기간 다 통화를 해서. 그 얘기고요. 점유권의 소멸은 뭐 됐고, 책을 보시죠. 책 두시네요. 책은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인데 201페이지부터 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점유권을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점유권의 소멸, 추정, 212페이지 앞에 점유권의 효력 이전까지는 다음 시간 앞부분에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책을 보시고요. 그 점유권의 효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어디까지 만일에 예습을 좀 하신다면 일단 소유권은 다 끝내시고, 그리고 지상권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